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렇게 하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요양원 어르신들이 요양원 자체 내에서 많이 싸운다는 사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는 요양원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이제 폭행한다는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어르신들이 요양원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아마 자주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어르신들끼리 오랜 시간을 지내며 생활을 하니까 아마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주 싸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어떤 정도,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겠죠. 자, 요양원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싸움 문제가 생기면 뭐 크게 바깥으로 터지지 않은 이상 대부분 쉬쉬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요. 또 요양원이라는 세상 자체가 이제 바깥 세상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끼리 어떤 폭력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요양원에서 생활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서 본 사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 2명이 싸웠는데요. 80살 되신 어르신이 10살 아래인 70살 어르신한테 이제 맞았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무려 5분이나 이렇게 싸웠다고 해요. 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요양원 내부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극히 한 일부분에 속한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노인 요양원에는요, 남자 어르신 위주로 그야말로 어르신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이 거의 일상적이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 다툼으로 이제 끝나긴 하지만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요양원에도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게 거의 하루에 한 몇 번씩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나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폭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놔두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적지 않아요. 자, 이 싸우는 그러면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그냥 부딪히면 그냥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게 되고 주먹 다짐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폭력으로 번지게 되는데 심지어는요. 침대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조차도 맞은편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말로서 자주 이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싸우는 데는 나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왜 싸우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보기 싫어서 하는 아주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싸우는 어르신들은요, 걷거나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싸움의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빨리 말리지 않으면 이분들의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말리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다툼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의 어떤 다툼 본능, 어떤 싸움 본능도 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할 일 없이 지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어요. 저도 자가격리 한 달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외부와 단절된 채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언제 이 요양원 생활이 끝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오히려 안 쌓이는 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기분을 딱히 어디에서 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요. 또 사생활이 모두 공개가 돼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인지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유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 얼굴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도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소일거리를 줘야 되고, 또 문화활동도 필요하고 산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요양원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70대 중반인데 수학 교사 출신입니다. 치매 때문에 이제 요양원 입소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는요, 별명이 그야말로 문제 노인이에요. 왜냐하면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직원들한테도 달려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폭력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싸우느냐? 안 싸우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싸우는 이유를 그래요. 살던 집이 그립다 그래요.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싫대요. 한 4년 동안 지금 요양원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아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도 아주 이제 고분고분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때냐면 제가 이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분과 자주 대화를 했는데요. 자, 이분은 저와 대화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냐면 자신의 그 교사 시절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굉장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뭔가 그리운지 눈물도 흘리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아프기 전에 자주 갔던 막걸리 집이 있었는데, 자신이 요양원에서 나가면 그곳에서 저에게 막걸리를 한 잔 사주겠대요. 자, 물론 이 말이 공허한 그 약속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이분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밝은 빛을 봤어요. 자, 이 어르신 역시요, 주위의 사랑이라든지 주위의 관심이 아주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걸 받지 못하니까 그게 폭력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저는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폭력이 어르신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개개인에게 어떤 사랑, 관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주어지지 않고요.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요양원 어르신들이 그냥 요양원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들이 좀 더 세심한 관심, 또 세심한 좀 더 깊은 사랑을 줘야 이분들의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요양원 자체에서도요, 어르신들을 단순히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요양원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어르신들의 폭력성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